투자를 해놓고 그 기업이 커지면 인수를 하는 거예요.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삼성에 입사를 해서 제가 2008년도에 이제 나올 때까지 주로 기술 사이드 쪽에서 일을 했고요. 나오기 전까지는 벤처 사업팀장을 맡았어요. 삼성전자가 필요로 하는 외부로부터 확보가 필요한 기술을 글로벌하게 소싱하고 벤처들에서는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사업 경쟁을 갖다 키우는데 역할을 했었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가 2015년 10월달에 벤처 캐피탈을 설립하게 됐어요. 죽음의 계곡에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벤처에 주로 투자를 해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 큰 기업들은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관련된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각각의 제품들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중장기 어떤 그런 그 전략과 계획을 짜요. 전략과 계획을 짜게 되면 이 중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왜냐하면 이 모든 제품이라는 거는 모든 서비스라는 거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놓쳐버리면 그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정해놓고 그 타이밍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러시아의 어떤 연구기관을 갖다가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전자통신연구소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은 어떤 벤처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들하고 어떤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사업을 협력시키거든요. 그래서 벤처 사업팀은 그런 역할을 갖다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벤처에다가 투자를 하고 아니면 뭐 한국에 있는 어떤 벤처에 투자를 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다가 확보하는데 많은 그런 일을 했어요. 특히 그 무선사업부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엄청난 일을 많이 했고 TV 관련된 쪽도 많이 일단 투자를 했었어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물량이 많이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회사 밸류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코스닥에 상장되거나 나스닥에 상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과 협력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앞으로 뭐 1년 후, 3년 후, 5년 후 큰 방향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A부터 Z까지 다 못하거든요. 그렇거든요. 특히 부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쪽 앱이라든가 등등 관련해서 바로 이걸 갖다가 많이 필요로 할 거고 제가 이런 어떤 그런 부품이랄까 아니면 솔루션을 갖다가 본인들의 제품에 채용하게 된다 그러면 경쟁력을 갖다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한 아이템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연구개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개발했을 때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게 현대자동차에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그냥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 큰 기업들에서 원하는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 진짜 원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를 갖다 잘 잡아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모든 아이템을 자체 개발해서 이만큼 성장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인수도 많이 하고 삼성전자가 맨 처음에 TV 관련된 사업할 때는 라는 데서 기술 도입을 해서 했고 반도체도 인수를 했고 통신도 인수를 했고 다 인수를 통해서 이만큼 그 회사가 큰 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거기가 이제 뭐 전자책 했었잖아요. 전자책을 했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큰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 성장 전략을 보면 딱 두 가지예요. 그 아마존의 성장 전략은 어떤 그런 그 경쟁사보다 나는 싸게 일단은 고객한테 내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마켓시를 넓혀간 거고 마켓시를 넓혀가면서 돈 번 갖고는 다 미래를 위한 어떤 장기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M&A 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 아마존이니 구글이니 등등 이런 회사를 보게 되면 뭐 검색 엔진에서 지금은 뭐 유튜브에서부터 여러 가지 하잖아요. 몇 명이 다 보게 되면 다 M&A를 통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M&A를 갖다 할 때는 직접 M&A 들어간 것도 있지만 특히 그 작은 기업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미리 벤처에다 투자해요.
SI 투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인베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투자하는 건 SI라고 그러고 뭐 벤처 캐피탈처럼 투자 수익 올리는 데는 우리가 FI라고 그래요. 파이낸셜 인베스터. 그래서 SI 같은 경우는 큰 기업은 직접 M&A를 하지만 작은 벤처들에 대해서는 먼저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놓고 그 기업이 커지면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뭔가 대기업에 인수되겠다 하게 되면 앞으로 뭐 큰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뭘까를 갖다가 잘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잘 준비해서 컨택이 되면 좋은 조건에 인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성공한 벤처리스트들은 한 번만 성공한 게 아니라 한 번 해놓고 팔고 또 새로운 거 해놓고도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R&D에 해당되는 거하고 또 제조까지 넘어간다는 거하고 또 영업까지 넘어가는 거는 또 다른 게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발을 쫙 해놓고 뭐 제조나 아니면 영업 잘하는 쪽에다 파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또 새로운 어떤 걸 갖다가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분식업계 이제 뭐 대부들을 거의 다 이제 알고 있는데 투자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다, CEO다. 그 CEO가 얼마만큼 소통을 잘하고 또 그 조직이 얼마나 신뢰가 있는 조직이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클 수 없다. 얼마만큼 클 수 있느냐? 아니면 크게 어렵다는 걸 판단을 해요. 소통. 그래서 소통하는 그런 CEO가 되게 중요합니다. 조직원 간의 어떤 소통, 그리고 회사 밖의 어떤 이해관계들과 소통, 이게 되게 상당히 중요해요. 소통 영어는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영어는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피드백. 언더스탠딩. 역지사지라는 그런 사자성어 들어왔죠. 왜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그 토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직을 꾸려나가는 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CEO는 항상 소통을 잘해야 돼요. 상황과 이슈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사람들하고 어떤 허심탄회한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계급장 떼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야지만 한 명이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 안 하는 그런 CEO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조직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이 어떤 활동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이제 회사를 가봐요. 이제 파이낸셜, 리갈에서부터 쭉 가보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회사를 가보면 그 회사가 저기 뭐 강원도 어든 원주에 있든 전라남도 고창에 있든 서울 어떤 태릉에 있든 아니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회사 가보면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분위기. 어떤 회사 가보면 눈동자가 살아있고 아주 활달해 보이는데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일단은 그 좋은 그런 장소에서 인테리어를 갖다 비벼번쩍 해놨는데 보면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고 신뢰가 쌓이는 조직은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신뢰라는 것은 뭐냐면 조직원 간의 믿음이거든요. 물론 이제 100% 말 수는 없겠지만 이 조직원 간의 어떤 신뢰가 쌓이는 그 회사는 잘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투자사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실 히스토리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간접적인 상황에서 판단하실 때 그래도 어떤 좀 기준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예를 들고 그쪽에 돈독함을 어떤 식으로 파악했다라든지 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CEO가 소통 역량이 있는지 조직원 간의 어떤 그런 신뢰가 쌓이는 게 갖다가 보기는 어려워요.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쪽에다가 이 사람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또 기업을 보게 되면 인력 변동이 많은 데 있잖아요. 이 인력 변동이 많은 데는 또 문제가 또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인력 변동이 되는 데는 괜찮은데 그래서 인력 변동이 없으면서도 회사가 꾸준히 일단은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이게 해나가는 조직은 그 회사의 어떤 그런 비전을 믿고 같이 가는 거거든. 그런 걸 보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원들이 어떤 그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보죠. 여러분 이제 벤처 같은 경우는 월급을 제때 못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월급을 3개월치, 6개월치를 안 줘도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다 이유가 있어요. 소통이 좋고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전이 확실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참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1년이 넘어가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진출 계획을 세우는 게 가점 요인이잖아요. 아니면은 리스크 요인. 팁스에서요? 네. 필수입니다. 그건 필수. 그렇습니까? 그럼 그런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죠? 필수라는 거는 이제 기술 개발 목표가 있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기술 개발 목표를 갖다가 잘 설정해야 되는데 그 기술 개발 목표를 갖다가 달성했을 때 이게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 기술 개발 목표가 달성했는지 안 달성한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한다는 것도 팁스 그 자료에다 넣게 돼 있는데 스타트할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얼마만큼 준비가 잘 돼 있느냐, 맨 처음부터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이미 거의 준비가 많이 된 상태에서 팁스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신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팁스 선정되면 투자 유치를 받기 좋다, VC한테 투자 유치를 받기 좋다는 거, 또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뭔가 인정해주고 문제를 많이 그래서 이 팁스 경쟁력이 엄청나게 지금 세지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능성을 보고 이제 선정했는데 요즘은 가능성보다는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워스트 케이스 상태에서 실현할 가능성이 높으냐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방송으로 하고요. 더 심오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촬영은 종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해 주신 우리 권재정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